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이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세월이 꽤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불이 켜지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집에서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되어 주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꿋꿋하게 제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분요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제와 공통 분모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일하시는 남편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저와 대화가 잘 통해요. 나이도 2살 차이로 큰 위화감 없이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양과 어르신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러웠고 본 시댁 어른들은 매우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멋진 아들을 키워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만난 날에도 어머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큰아들이 참한 발자국을 디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을 잘 보는 눈도 가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서 이렇게 참아한 며느리를 만났을까?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서인지 나의 어머님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유, 똑부러진 우리 아들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나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손을 쓰다듬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보면 남편이 부모님을 닮아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랐다고 알 수 있었어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며 저희는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댁은 평화롭던 곳에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곧 도련님이 아니라는 사람, 아니면 서방으로 결혼한 봉서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2년이 흘러도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과 제 남편은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에요. 성실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어요. 며칠 후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의 첫인상은 정말 고상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줍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도 정말 좋아하셨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곱기도 하지만 홀몸도 아닌데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해 드세요. 임산부가 너무 오랜만이라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2살 차이가 나는 도련님 부부를 보니 막내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아버님도 드디어 자식네 농사 끝났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못 찾아 답답하시겠지만 자주 놀러 오세요. 시아버지가 오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 여기 시아버님이 다 사주실 거예요. 시아버님이 호박이 넝쿨 같은 뒤따라온다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식은 지킬 뿐 아니라 살림도 같이 맞추어야 했죠. 도련님이 아니라 이젠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결혼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은 살림을 합치고 몇 달 동안 무사히 결혼식까지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방님이 같이 온 가족이 시댁에 다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내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참하고 착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뜻밖의 돌발 행동들로 인해 봉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비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은 더 놀러 가기로 했던 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주차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서둘러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우리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누군가 반갑게 부르자마자 서방님인 줄 알고 있던 봉서가 나타났습니다.
봉선은 제법 배가 나온 모습으로 인사를 했는데 동서가 우리 부부가 주차했던 곳을 향해 가더니 핸드폰에 걸린 목소리로 갑자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차가 정말 멋있어요. 외제차 주세요. 영업사원으로 일해서 직원 할인 받아서 샀어요. 어머나, 정말 그랬군요. 저희도 아이를 낳고 나면 주은 차가 필요할 텐데 아주버님께 부탁 좀 해야겠어요. 제 남편도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할인을 받아서 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서 미래를 위해 크고 튼튼한 차를 구입했어요. 동서는 본인들이 경찰차를 타면서 우리가 외제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다 같이 들어온다, 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식사할 수 있겠네요. 어머님, 이게 무엇인가요? 홀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우리를 일찍 불러주셨어요.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자리 지어서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배가 제법 나왔네요. 몸도 무거울 텐데 어서 앉으세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있어서 즐겁게 보였어요. 서방님이 여행 중인 이유를 이해하고 여러 선물을 받으며 시끌벅적한 저녁 시간이 흘렀어요. 서로 근황을 묻던 중 어머님이 제게 걱정스러운 듯 물으셔서 요 위에 큰 해야. 아까 낮에 시장 갔다 들었는데 너네 아파트 어제 불러왔다며. 너네 집은 괜찮은 거야? 아,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앞동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금방 소방차가 와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그런지 다들 큰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천만 다행이네. 이렇게 어머님과 얘들과 어젯밤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불쑥 동서가 동생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네 집은 어디예요? 우리 집은 여기 사거리 지나서 있는 아파트야.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 거기 알 것 같아요. 군대 콕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지은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마저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다 했어요. 아,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군요. 아, 제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길 즐기시는 좋은 집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동선이 말했습니다. 뭐, 제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말에 동선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동선의 표정이 바뀐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그날은 넘어가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저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드셨어요. 제가 치울 테니까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이걸 혼자 다 지우기 힘들어서 못 돼요. 어머님이 치우실 때까지 저가 찰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쉬세요. 봉사하고 제가 치울게요. 이럴 때에 먹으라고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서 가서 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며 용서에게 함께 치우자고 눈치 좋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얼굴에 얼굴이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따졌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형님이 임신했잖아요. 그런 거 못합니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꼬리뼈도 아프고 저는 그냥 거실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형이 본작을 좀 고생시켜주세요.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봉선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님 옆으로 가더니 몸이 힘들다며 소파 밑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다 있는 곳에 놓아놓은 리모컨을 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들을 돌리며 혼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리모컨을 빼앗아서 당장 일어나 상을 치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속으로 너 언제 한번 걸려봐봐. 이만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꾸역꾸역 상을 지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알아야 했네요. 그리고 힘겹게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좀 저도 거실에서 쉬려고 할 때 눈치코치 없이 내 동선을 열어버리는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이 들어요. 형님, 혹시 후식은 없어요? 밤에 먹었더니 시원하게 먹고 싶네요. 시원한 거 한번 동서가 찾아와 봐. 냉장고에 음료라도 있겠죠? 헤어 형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누워있고 형님은 일어서 있잖아요. 일어나기 힘드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한 것 좀 꺼내주세요. 동선 나 지금까지 부엌 치우다가 나왔어. 동서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동서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튀어나온 거예요. 먹고 싶으면 직접 갖다 먹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버님이 일어나서 동서에게 편을 들어주시려 하지 않나요? 아이고 내가 갖다 주는 것도 별다를 것 없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냉장고에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갖다 줄지 고르라며 아버님께서 동서에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주시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못된 며느리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동서가 얄밉게 느껴지던지 임신하는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임신을 핑계로 집안에서 상황을 챙기고 있으니 본래 할 일이 업무에 나서지 못하겠군요. 밖에 나가 보세요. 이 나이에 10살짜리 아이랑 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것은 봉서였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버렸어요. 형님, 혹시 기분 나쁘시진 않죠? 기분 나쁜 게 아닌데 위아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는 예절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봐서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부모님 앞에서 대자로 누워있다니요. 형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갑질을 하려 하셔도 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편히 쉬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형님께서 집안 분위기를 봐주셔야죠. 건데요, 나 참 임신하면 살도 더 찌고 개념이 좀 흔들리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요? 지금 형님 말 다 했어요. 저도 참다 말한 거였어요. 부부 둘이만 있는 게 일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이거 달라 해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게 따질 때도 누워서 입만 쭉 내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결국 그날은 시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우리를 말리는 통에 참고 또 참을 수 있었지만 언젠가 한번 꼭 홍군을 내야겠죠. 다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마지막까지 기분을 잡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도 여느 때처럼 조심히 가라고 인사했죠. 방림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집으로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동서 출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몸조리 잘하고 알아서 할게요. 영님, 그리고 제 집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초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난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형님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봐서 초대하거나 할게요. 봉서 진짜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신경을 끄세요. 올해 임대 아파트에 사는 동안 목소리 하나만으로 충분히 크네요. 기가 막혀서 동서가 사회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이 했고 나이도 동서보다 한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말투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빨리 사과할 수 없게 됐어. 아, 끝까지 꼰대라고 짓거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해 나가는군요. 이렇게 말한 후 창문을 열어 저희 부부는 동서의 말에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기가 막혀서 동서의 행동에 놀란 남편은 아들과 차로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동서인데 상황을 해결해 준 건 서방님이셨죠. 조금 전화가 와서 우리에게 전화 받았더니 와이프 대신 사과한다며 우리 기분을 풀라고 하더군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분이 피곤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가서 쉬세요. 그리고 형한테도 말 잘해주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도 동서에게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보기 좋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일을 깨끗이 닦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은 완전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언젠가 한번 봐두세요. 뼈를 갈기가 글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서의 안하무인 같은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도련님이 남편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본사에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물었지만 그냥 힘들다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큰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중히 거절하라고 했어요. 또한 사실 가족끼리라도 봉양 거래는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서로 인상분 키기 싫었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선에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을 더욱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결국 사다리를 탔죠. 동서가 출산 예정일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설이라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어머님과 함께 장 보러 일찍 도착해야 했죠. 어머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물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을 맡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쉬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아요, 한 가지만 했다고 했더니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네요. 쉬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하신 뒤에 저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취소하세요. 고생하시며 하고 있으니 놔두세요. 저는 지금 가까운 마트에 빠진 것 좀 사러 가고 올 텐데 어머니 천천히 가시길. 그렇게 어머님이 외출을 하셨고 어머님은 이마트로 나가신 뒤 잠시 후 부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전을 계속 뒤집는 대신 인사를 위해 거실로 가야겠죠. 오랜만에 만나니 임신부로 보일 정도로 배가 컸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일은 있으나 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서방님, 금방 오세요. 동서가 그리 몸도 아닌데 오늘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빨리 온다고 하신 건데 형수님이 더 빨리 오셨네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받은 것 같았는데 그 사이로 서방님께서는 저를 봐주시지 않고 많은 말씀을 하신 후 생각하고 사라져 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황당한 표정을 짓자 서방님은 멋있게 우리 아들 손을 잡고 거실로 가셨죠. 어이가 없는 일이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힘들다며 별을 다 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버지, 함께 쓰고 계시네요. 오는 길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왔으니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시고 밥은 드셨나요? 오게 되어서 밥도 먹었어요. 아버지, 너무 배고픈데요. 맞아요. 지금은 점심때가 다 갔네요. 큰 언니야, 언제 점심 먹을까요? 에리 시어머니 말보다는 시누이가 더 그러네요. 그날은 아버지도 살짝 오셨어요.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네요. 나는 동서를 위해 점심까지 차리기로 했죠. 만삭 중인 동서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줄 수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과 다투기 싫어서 그냥 밥을 차렸어요. 어머니는 손이 크셔서 나물까지 가능했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찌개를 적당히 끓여 간단한 점심을 한 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봉선은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 떨면서 밥을 먹곤 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많이 드세요. 새로운 며느리가 태어나면 즐겁게 놀아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건강도 지켜야죠. 내가 막내 며느리를 생각하든 말든 잘 먹을 때 준비한 건 저희였는데 인사를 저쪽에서 하니까 아버님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최소한 안에서 마무리해야 했죠. 어젯밤에도 남편은 야근을 하느라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아니겠죠. 놀란 아버지는 동서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가, 왜 먹다 말어? 음식이 입에 많이 안 들어가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저희 친구들 중에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없거든요. 진짜로 태어나서 임대 아파트 주민을 처음 봤어요. 형님이랑은 교반 못 먹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해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은 불쌍하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서요. 네, 맞아요. 동서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철없고 어린 듯해도 정확히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또 우리 아들도 있는데 불쌍한 이유 없이 사람이 이러면 다 할 소리냐고요. 당황한 남편님이 사과하려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가만히 사과만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동석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설마 그때도 4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서 이러는 건가? 그래서 복수하는 건가? 그러면 어머니, 혹시 제게 자격심을 느끼시나요? 4천만 원이 있어도 살지 못하고 없어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았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늘 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족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혹시 형님이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받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불신하고 냉담하게 대답을 하니 제게 빌려준 것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돼요. 우리도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요? 동서 때문에 작은 서방님이 얼마나 중간에서 난처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백보유, 그때 우리 친정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부탁했었는데 형님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 보고 저는 그때부터 형님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동서 대접받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꿈 계시더라고요. 우와, 정말 미치고 팔짝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안 도와줘서 섭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 좋은 명절에 이렇게 막갑하식으로 나올 수가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서방님과 아버님은 작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타일렀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도대체 가정교육은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동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어머님이 오고 나서야 조금은 진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한 음식까지 공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이걸 지금 전이라고 만드셨어요? 누구다 마는지 정말 무생기게 지셨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형님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불쌍하네요. 아, 예. 형님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께서도 동서가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동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휘야, 너 지금 내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어디서 배워 먹은 행동이야? 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 지금 도를 넘고 있잖아. 에이,
어머님, 장난 아니에요. 그냥 웃기 위해 한 소린데. 의롭게 화를 내시네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웃기 위해 장난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명절에 웃으며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던 중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형님, 요즘은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면 왕따가 된다던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당하고 무시받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각만 해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으로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동석하게 우리 집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면 닥치고 적당히 해라고요. 임대 아파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와 외제차가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런 차를 어떻게 사나요? 제가 부들부들 떨자 남편은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더니 죄송하다며 봉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달래려고 애썼어요. 널 위해 속 상하지 않게 소개해준다고 널 위한 기회니까 좋은 마음을 냈는데. 그래, 나도 그 정도로 아무런 줄 알지 못했어. 나도 지금 속으로 떨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나면 내가 다리를 뿌리꽃처럼 부러뜨려도 가정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킬 거야. 너도 조금만 참아주면 돼. 내 어머님 외에도 저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행동들을 모르겠어. 제가 더 걱정되는 건 제가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이 더 걱정돼요. 저런 동서를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이야. 아니,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 아주 화를 내고 있더라고. 남편을 맞춰주기가 힘들어서 결혼한 게 후회한다는 말까지 나왔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 우리 아들이 바람피는 걸로 오해한 작은 아이가 핸드폰을 뒤지고 있고 모르는 연락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나바의 부중에 집안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얼마나 어렵겠는지 혼자 고민하고 있어서 힘이 들 것 같아서 술을 마시고 전복이 되니 웃어 포장 위로 전할 줄이나 부여합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질환이니 어머님이 곁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어머님은 저에게 서방님과의 대화를 하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고통받으시는데 제가 어른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고 알겠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괜히 제가 언인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것 같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조금 걸어 다니다가 서방 부부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도 보고 싸움을 말려야 할 것 같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그게 싸울 일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임신했으니까 예민할 수 있었겠지만 100번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게 억울해 보였어요. 동서 그만하자. 이 좋은 날에 왜 이러나. 서방이 녹음한 하시구요에 기가 막혀서 형님,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제 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누가 동서를 막 자랐다고 말했나요? 1절만 하고 어서 들어가세요. 어른이 계시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나요? 제가 신경을 끄느라고 했는데 왜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시나요? 우리 부부가 길이 싸우지 못하는데 염치가 없으시니 아직도 임대주택에서 사고 계시네요. 동서 귀비 진짜로 안 닿아요.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군요. 어디서부터 욕을 퍼붓나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나가게 생겼어요. 그게 다인 사람이라서요. 누가 선을 아니라고 할까봐 홍교 질렀나요? 형님의 분수에 많은 입주민들과 겸상하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니까 한 푼도 못 빌려준다고 발뺌할 때는 언제나 고급 차를 끌고 오신 것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신 형수님께 사과를 전해주세요. 서방님은 동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만삭의 동서를 괴롭히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따지면 안 됐어요. 서방님의 한마디에 서로 왔는지 동선을 눈물이 그렁그렁 흘리며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서방님은 이번에도 제게 계속 사과를 하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며 제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행동이 철이 없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 힘내세요. 어쩌죠?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 봐요. 저는 이런 일로 부모님께도 쪽팔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사고를 치는 일이 아니에요. 전에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제 처갓집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필요로 했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형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빌리지 못했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좋다는 거예요. 백제 까만 집 이야기지요. 그리고 갑자기 캐피탈에서 대부업으로 돈을 빌려서 처가 집을 다 주고 그 이자를 갚는데 제 월급 하나로 그것도 모자라지만 그 정당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카드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쇼핑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쳐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가방이라니요.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아요? 얼마 전에 무슨 여자를 만나던가 해서 5일 밤새며 핸드폰을 다 뒤져서 회사까지 와서 숨어 있고 정말 정신 차린 게 아니라고요. 형수님 정말 죽고 싶어요. 만에 한 번 아니면 한 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서방님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기꾼 처갓집도 모자라 제 부중의 폭언까지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어깨를 토닝해주고 힘내라는 말 정도밖에 없었죠. 만상 한 번 아니면 항상 쫓아가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군 영매주고 싶었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조금만 참으라고 말을 해주고 서방님을 이끌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서가 집에 가버렸다. 부모님에게 말을 하자 황당한 표정으로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날 것이다. 이 동서라는 여자 때문에 기쁜 명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게 지난 명절이 지나고 드디어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을 출산한 동서의 소식에 시댁에서도 기쁘게 해주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드디어 딸이 탄생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가기도 싫었지만 시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재촉하여 제 아들과 함께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처음 가본 서방인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서방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부모님들은 너무 귀여운 소녀를 보고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요? 고생했다. 시아버지가 돼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그래, 미시 아버지가 어디에 금 두꺼비라도 숨겨둔 것 같은데 말만 해. 없는 것도 만들어 다 해줄 것 같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우리 부부도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아기가 궁금하다며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손을 딱 뿌리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주었어요. 사과하다고 하세요. 너무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아이랑 임대 아파트에서 놀게 두지 못할 거야? 당신은 앉아 있기로 했어요. 봉서의 말에 제 아들은 당황해 있었고 가족들은 제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누구도 아들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출산이든 뭐든 새로 시작할 것을 다 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어처구니한 상황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동석이, 빨리 사과해. 이게 어떤 짓이야? 제 자식은 제가 키울 거라고 말했는데 왜 이러세요? 동서가 말하는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해.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자라야 해. 너희들은 꿈을 안고 있어야지. 형님도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내가 너의 인생이 불쌍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즉 내 집이야. 정말 좁아터진 집구석만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는 임대 아파트가 전부 서민과 노인들이 사는 곳인 줄 아는 건지? 가서 네이버에서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멍청아. 이렇게 사회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년이 다 되어서 분양 전환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 머릿속에는 온갖 외출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걸 알아?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서방님께 미안했지만 제 아들을 건드리는 건 동서의 실수였어요. 아들은 건들면 안 됐죠. 감히 내 새끼를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엄마는 없다는 걸 호되게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사방님에게 눈빛으로 정말 제가 말한 것에 대해 많이 하고 있어 물었고 사방님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코딱지만 한 집 부채는 살 수 있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주제도 모르고 막말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황당한 얼굴로 안절부절하는 걸 보니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자 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며 말씀하셨죠. 원래 기대하던 것보다 크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나와서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거니? 일반 아파트면 어떠하고 임대 아파트면 어때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네 형님한테 하려는 거니? 시비를 거는데 이러다 나중에 우리한테도 시비 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며느리를 볼 수 있겠니? 이제는 나도 지쳐. 지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잘 몰랐어요.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니? 모를수록 신중히 행동해야죠. 집안에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네가 그렇게도 하는 두 며느리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며 우리에게 나갈 준비를 하라며 먼저 현관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일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동서는 어머님을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그럴 일 없을게요. 동서는 어머님에게 매달려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엄하게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막은 건 다름 아니라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동서를 어머님에서 떨어뜨리며 어금니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너와 함께 살기 힘들어졌어. 내가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너는 우리 가족들이 내 부모님 시골집으로 보여서 혼란스러워해.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더군다나 이제는 그만하면 안 될까 생각해. 너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 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너와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고 결심했다.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다. 남편의 아내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도 동의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때까지는 폭탄 같은 선언에 놀랐고 말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의 말은 그냥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마치 분출하는 것처럼 오열을 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기꾼 집안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만 좋아하고 어른들이 있음에도 TV를 보는 것처럼 누워서만 있으며 형제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나요? 내 월급을 처음으로 북카드로 카페에서 출금하는 것 말고는 쓰지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부터 이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서방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며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서방님에게 달려갔고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희를 애타게 불렀지만 누구도 그 부름에 응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지친 듯이 말기만 하니 상종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서방님이 술이 많이 들어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머물러도 되냐고 부탁했어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면 매일 찾아와 귀찮게 할 것 같다면서 형수님이 있는 2층이 더 안전할 것 같다며 말했어요.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편안히 생활하도록 하는 말을 듣고 옷방을 내주셨고 이부자리도 깔아주셨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니 술을 마시면서도 갓 태어난 조카가 불쌍하다며 하루 종일 우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리고 착한 서방님을 만나서 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서방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고 서방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방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다고 우는 자기는 자신이 자식을 내버려두고 시비를 나가 버린 것입니다. 서방님에게 문자만 남기고 조카를 보살피지 않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후 일하다가 서방님이 문자를 받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았는지 자기 딸마저 버리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 중에서도 최악의 쓰레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합의 이혼을 해줄 것이라며 서방님에게 2천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에 따라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딸 갈매기 맞았지만 서방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아내를 보고 호호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드득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갖다 주고 정신적인 위자료와 소송도건 내어서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정도까지 버거워졌습니다. 서방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하고 다수의 소송을 포기하도록 간청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애걸복걸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성가시게 한다고 합니다. 동서가 나간 후 사촌 시어머니가 보살펴주기 시작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가서 실모님께 잘 부탁을 해요 시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소는 그동안 쌓여온 감정을 일소히 발산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와서 얼굴을 팍팍 뿌렸다고 하죠. 이 여자야, 여기가 어디냐고 찾아와서 새끼를 낳고 도망간 여자가 어떤 용기로 찾아왔냐고 했어요. 한 번 더 찾아온다면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내 뺨을 갈아버릴 줄 알아.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울면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유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쌓인 분노가 다 풀린 것 같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결과는 예상한 대로 서방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대출금은 조금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방님과 합의하여 보였어요. 지금은 또 하나의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서방님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 끝까지 가서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방님과의 동선 연애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집을 팔고 시댁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 부모님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 동서년이 있을 때보다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동사 선생님을 질려버렸는지 여자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한 것처럼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시댁에 가서 술 한 잔도 같이 마시고 조카도 돌보며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 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시댁 전체가 흔들릴 뻔했으니까요. 서방님이 착해서 호구로 이용되었다가 결국 자신의 발등까지 찍히는 일이 있지만 그나마 위로로 받아들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더 서방님이 처음부터 냉담하게 인연을 끊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댁은 인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방과 조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항상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는데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은 것을 많이 보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에도 지쳐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풍요로운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날에 행복하세요. 음악